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손실 보고 있지만 계속 내가 CD를 늘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퐁당퐁당 하고 있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보이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점점 가면서 깡통에 가까워지고 앞쪽에 벌어놨던 돈 다 잃기 시작하면서 뭔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 남들은 다 벌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깡통 차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엄청 세게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게 있는데, 그죠? 지금 여기서 포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재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재능이 없는 거제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다 버리자. 첫 번째, 나는 주식 투자를 왜 하는가? 이거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월급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함이다. 이게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전업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 투자로서 생활비를 버는 것이 목적이다. 그냥 크게 두 개로 나눌게요. 왜냐면 여기에 다 포함이 될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소득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쉬우니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냥 뭐 10,000원으로 하든 100,000원으로 하든 100,000원으로 하든 1,000,000원으로 하던 간에 내가 주식으로 말아 먹어도 나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다. 금전적 손실이긴 하겠지만 내 삶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쨌든 모았던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전업 투자를 목적으로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버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주식 투자의 매력을 느껴서 난 본격적으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1번이신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현재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는가? 예스일 경우 그대로 쭉 한다. 노일 경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계속 할지 말지를.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죠. 내가 생각한 기준, 내가 생각한 기간, 내가 처음 마음 먹었던 기간 안에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안에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한 몇 년을 바라보는, 뭐 한 달, 두 달 이런 것들은 치지 않겠습니다. 애초에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놓일 거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서 나는 N년이죠. N년 안에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될 것이다가 지금 달성되신 분들 3번이면은 그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3번이면 아무 걱정 없는 겁니다. 그대로 쭉 하셔도 별 무리가 없어요. 왜냐? 약수익이든 뭐든 간에 손실이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4번이신 분들은 요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세운 계획이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서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 거고, 마음먹은 그 횟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수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하는 방향이 어쨌든 안 맞는 거예요. 장세가 안 좋았던 것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길을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계속할지 말지를. 이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전업 투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혼자 다 해야 돼요. 나한테 알려준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알려줘도 그런 것들을 내가 꾸준히 결국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잡고 끌어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중심을 잡고 이거를 해 나갈지 말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투자 방식을 모두 다 바꿔야 되겠죠. 왠지 아세요? 수익이 안 났으니까. 이거 N년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1년이거든요. 최소 1년이면 그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는 배웠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방향이 잘못됐구나라는 거를 알아채거나, 아니면 올바른 방향이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뇌동을 한다거나 나의 심리적인 부분이 따라오지 못해서 못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느꼈어야 돼요. 스스로 느낀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내가 고쳐 나가면서 이 3번 쪽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진짜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기법이나 아니면 이런 타이밍이나 이런 건 다 아는데 내가 뇌동을 너무 많이 해. 못하겠어. 뇌동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어. 해보니까 뇌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내 스스로 안 된다. 그러면은 이 계속할지 말지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말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에는. 왜냐면 주식 시장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이 더 좋아진다고 해서 수익이 계속 날지는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잘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파악이 되셨을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계속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되고, 근데 열심히 해봤는데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포기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인간으로서 제가 전업투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끝까지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힘들고 자기와의 싸움이고 이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과 다르게 돈까지 날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지 쪽으로 넘어가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뭐 채권도 있고 아니면 ETF나 뭐 이런 좀 간접 투자라고 하죠. 간접 투자도 있고 직접 투자를 굳이 여러분들이 못하는데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계속 하고 싶다, 끝까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도 계속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 그럼 여기서 2번으로 가야 돼. 2번. 계속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생활비를 버는 전업 투자자가 되고자 한다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매 스타일을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 스윙, 단타에서도 이제 종배가 있죠. 그리고 장중 매매, 그리고 눌림, 돌파, 스캘핑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재무 분석도 있죠. 아니면은 기본적 분석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그럼 찾아야 돼. 내가 단타가 아무리 좋아도 단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곁다리로 하는 스윙 투자에서 수익이 더 많이 나요. 그러면 스윙 투자로 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을 잘 내는 걸로 매매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스윙은 투자 나는데 단타는 수익이 안 난다. 스윙에서 난 수익을 당일 매매에서 까먹는다.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매매를 중점적으로 두고 거기에다가 좀 CD를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비가 나올 정도까지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겠죠. 또 착각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나는 이걸 잘 되는데 이걸로 다 까먹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잘 되는데 조차도 사실은 약간 갸우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윙으로 수익이 나도 단타로 까먹는다라는 소리는 스윙과 단타를 막 병행을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물려서 넘어갔다가 운 좋아서 수익이 나고 있는 경우가 막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진짜로 스윙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에 몰두해서 수익을 잘 내는 그런 매매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로 내가 스윙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단타에서 물려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입증시켜야 돼요. 뭐 저한테 입증할 필요도 없고 남들에게 입증할 필요도 없어. 나 스스로에게 입증을 해야 돼요. 내동을 내가 하고 있다. 뭐 돌파로 뭐 수익을 다 까먹고 있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그게 맞지 않는 매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거를 고쳐서 내 걸로 만들 자신이 없으면 결국에는 나한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극복되지 못하는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단점을 굳이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유형을 너무 하고 싶지만 배형에 소질이 있다? 그럼 배형에서 일단 메달을 따고 그 다음 자유형을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배형에서 자리를 잡아놓고 배형을 마스터해서 1인자가 돼 놓은 뒤에 그 다음에 자유형을 도전해도 돼요. 근데 내가 배형을 잘하는데 자유형을 너무 하고 싶어서 배형을 연습할 시간에 자꾸 자유형을 해. 근데 자유형을 늘지도 않아 실력이. 근데 그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배영에 투자 시간도 다 까먹고 있어. 그럼 배영도 안 되고 자유형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일단 잘하는 매매를 강점으로 두고 그 강점을 살려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비 정도를 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단점들을 전부 다 보면 돼요. 내 단점들이 전부 다 수익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내가 수익 냈던 걸 다 까먹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걔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매매에서 수익이 잘 나더라 라고 하는 것들 스스로 모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내가 잘하지만 나 스스로 내가 이게 강점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매매일지를 쓰다 보면 알죠. 나는 이걸 잘했구나, 나는 이걸 못했구나,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수익 나는 걸로 장점을 세워서 강점을 가지고 전업투자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가 가장 첫 번째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나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이 무엇인지 찾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에 최적화할 공부 방법에 집중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종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종배가 나의 강점이다 라고 하면은 오늘 오후장에 올랐던 게 다음날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오전장에 급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뉴스 체크, 그죠? 시황 등등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윙 투자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 일정도 필요하죠. 기업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 매매 시나리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손절을 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시나리오에 맞춰서 끌고 가는 매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강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장중 단타이신 분들은 뭐 차트라던가 아니면은 거래 대금이라던가 이슈라던가 테마라던가 그리고 호가창, 체결창도 봐야 되겠죠. 종배나 스윙 투자할 때 호가창, 체결창 필요할까요? 쓸데기 없죠. 볼 이유가 있나요? 종배하는데, 스윙 투자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죠. 볼 이유가 없어요. 장중 단타하는데 일정 필요한가요? 물론 만약에 장중 단타도 만약에 준비하는 매매를 하신다는 분들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일정이 있는 종목이 슈팅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매한다 라고 하면은 일정이 뭐 필요할 수도 있어. 하지만 전혀 필요하지 않죠. 장중 단타에 필요한 공부 방법이 있고 스윙 투자에 필요한 공부 방법이 있고 종배에 필요한 공부 방법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해서 나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을 최적화하고 극대화시켜야 돼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잘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이런 공부를 해도 수익 날 때도 있고 손실 날 때도 있고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퐁당퐁당 할 때도 있는데 그런 퐁당퐁당을 견뎌가면서 조금 날카롭게 가다듬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퐁당퐁당은 오늘 수익 났으면 오케이 그러면서 다음날 똑같이 해. 근데 다음날 손실 나? 그러면 야 이거 수익 종배해야 되나? 종배로 또 가. 종배하다가 또 수익 나면은 오케이 이러면서 종배하다가 또 손실 나잖아요. 그럼 또 단타 쳐야 되나?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종배, 스윙 투자, 장중 단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급등주 있죠. 뭐 특징주 이런 것들 막 슈팅 막 올리는 거, 막 스캘핑하는 거 그런 거랑 또 장중 단타 안에서 막 섞어서 혼용하고 그죠? 눌림과 돌파, 스캘핑 이런 것들도 막 구분 없이 혼용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럼 결국에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 매매를 많이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인정을 못 하더라고. 내가 못하는 걸 인정 못 하더라고요. 내가 못해서 못하는 건데 자꾸 남 탓하고 시장 탓하고 하는, 심지어 트럼프 탓까지 하잖아요. 그죠? 내가 손실나는 게 트럼프 탓이야. 내가 손실나는 게 일론 머스크 탓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뭘 못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좀 판단을 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판단을 내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을 최적화할 공부 방법에 집중을 해야 되고, 저는 장중 단타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호가창, 체결창 중요하게 보고 있고, 차트, 거래대금, 이슈, 테마 전부 다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공부하는 데 더 집중을 하고요. 저는 일정이나 뭐 기업에 대한 깊숙한 이슈라던가, 그죠? 아니면은 수급, 외국인이나 기관이 얼마나 샀는지 이런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장중 단타에서는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중요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중 단타하는 매매 스타일에서도 뭐 사실은 어제 준비된 종목을 매매하느냐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해놓고 장중 단타를 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당일 발생되는 그런 수급이나 이런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굳이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공부 방법을 찾아서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소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내 단점을 없애는데 에너지를 써야 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오는데 한 2-3년 걸릴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느껴봐야 돼요. 이것저것. 돈 좀 벌 수 있는데? 주식 투자로 돈 좀 버는데? 주식 투자 쉬운데? 막 이런 경험도 해봐야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야, 저 사람 종가 베팅하는데 저거 한번 해볼까? 아니면 야, 저 사람 상따 하는데 상따 한번 해볼까? 야, 저 사람 단타 하는데 단타 한번 해볼까? 여기저기 기웃거려 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조차도 수익이 잘 안 나는 내 모습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수익 나는 방법을 찾긴 했는데 뇌동 터져가지고 수익 다 날리는 내 모습도 한번 봐야 되고, 지옥도 한번 떨어져 봐야 되고, 깡통도 몇 번 차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전부 다 경험을 하게 돼야 돼요. 나는 안 그럴걸요? 나는 여기까지 싹 다 건너뛰고 나는 지금부터 장준단타 시작해가지고 1년 안에 바로 성공할 건데요.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안 그럴 줄 알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그럴 텐데, 나는 좀 달라, 나는 안 그럴 거야, 난 착실하게 수익 낼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아마. 손흥민이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되나요? 5천만 분의 1이에요 손흥민은. 그러니까 그 정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주식 투자로 나는 이거 안 해야지 안 하고, 나는 이것만 해야지 이거 하고, 나 이 단점이 있었네 고쳐야지 고치고, 그러면서 수익이 막 1년 2년 안에 쭉쭉 치고 올라간다? 타고난 겁니다. 그냥 손흥민 보듯이 경기화면 보듯이 보면 돼요. 나랑은 다른 거예요. 막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보고 나는 왜 프리미어 리그 가서 골을 못 넣지?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애초에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재능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보고 여러분 질투 느끼나요? 나는 왜 의대를 못 갔지? 질투하나요? 그들은 공부를 잘하는 머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하는 거고 변호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 공부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런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걸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만의 장점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다 하나 갖고 있으면 하나 없고 한 거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속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반복되면서 나는 주식 투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나는 주식 투자로 끝까지 자리 잡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다 보면은 나는 주식 투자에 재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남들 월급 버는 만큼은 재능이 없어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월 1000, 월 2000, 월억 안 찍어도 돼요. 왜 안 찍어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필드에서 월 1000만원, 2000만원 이상 벌어간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월 300에서 500 사이 벌어가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대충 나오죠. 월 400은 누구나 벌어갑니다. 어느 정도만 연차만 차면 누구나 벌어가요. 근데 월 1000, 2000 벌어간 사람들은 손에 꼽아요.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근데 월 400, 500, 600 버는 사람들 중에서 와,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았고 저 월급을 받는다고? 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물론 그들만의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왔겠지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도 최소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내 단점을 없애는 데 노력한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재능이 없어도 남들 월급 버는 만큼은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고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다 나가 떨어지고 웬만하면은. 주식 투자에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걸리시는 분들, 이거 여기까지 오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난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남들 욕해 막. 버는 사람 월천밖에 못 버는 사람 막 이러면서 욕해. 나는 깡통 차고 있는데. 근데 4, 5년 넘어가잖아요. 근데도 내 계좌에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버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단타를 시작한 게 2012년 여기서부터 주식시장을 시작했으니까 한 요 정도쯤 제가 2015년 정도부터 단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사실은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2,000도 맨날 못 넘었잖아요. 이 시기에 매매를 계속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나라 장은 원래 안 되는 장이고 급등주밖에 할 게 없고 우량주고 뭐고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지 않잖아요. 딱 봐도. 근데 여기서도 나름 성과를 냈죠. 스윙 투자로. 그러다가 스윙 투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맨 마지막에 시드 늘리면서 좀 겪다가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단타에 좀 올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15년부터. 그래서 신나게 깡통 찼죠. 7년도 이렇게 올라갈 때에도 이때 막 바이오주들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여기서 전부 다 손실을 봤어요. 앞쪽에 벌어놨던 거 다 까먹었거든요. 여기서 자만감이 차 있었죠. 야, 그래도 내가 퐁당퐁당 계속 한다. 1,000만 원 벌고 1,000만 원 손실 보고 있지만 계속 내가 CD를 늘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퐁당퐁당 하고 있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보이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점점 가면서 깡통에 가까워지고 앞쪽에 벌어놨던 돈 다 잃기 시작하면서 뭔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 남들은 다 벌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깡통 차고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엄청 세게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게 있는데, 그죠? 지금 여기서 포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재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면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재능이 없는 거제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정을 한 거죠. 다 버리자. 이때까지 내가 이것저것 지금 한 몇 년이에요. 한 6, 7년 주식바닥에서 굴러오면서 배웠던 게 얼마나 많았을 겁니까? 내가 했던 것도 얼마나 많고. 근데 이러면서 제가 좀 나름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빼고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시드도 확 낮췄죠. 아예. 계속 억대로 들어가서 억대로 쳐맞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멘탈이 다 털렸어요. 다 털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부터 시드도 확 낮췄습니다. 싹 다 빼버렸어요. 그냥 남아있는 시드도 거의 없었고 몇 천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 사실 전 스윙 투자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윙 안 하고 여기서 계속 단타만 했습니다. 단타만 하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 시장을 지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하락장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맨날 비관적이었죠. 내려갈 때도 뭐 별로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만 좀 걱정이었지만 엄청나게 하락장이기 때문에 막 미친 듯이 안 좋다 뭐 그런 건 없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왜냐면 내가 엄청나게 큰 수익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하루하루 먹을 게 없는 시장이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2차 전지, 반도체, AI, 뭐 유리기판 뭐 이런 게 전부 다 있었던 해들이거든요. 이렇게 지수는 빠졌지만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먹을 게 넘쳐났었던 장세들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미친 듯이 상승하는 이런 장세는 아니었죠. 하지만 하루 먹고 하루 이렇게 일당치고 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 뭐 자산을 불려나가지는 못하는 장세인 거죠. 하지만 이제는 장세가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생활비 플러스 월급 정도만 벌어나가던 시장에서 이제는 자산을 플러스 시킬 수 있는 시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와야지 이제 저처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각 잡고 제3자 입장에서 나를 진짜 판단할 수 있고 나한테 맞는 시드도 찾을 수 있고 그 시드로 어느 정도는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투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인 트레이더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보셨잖아요. 맨날 뭐 하면 일단 차부터 사. 기부도 하고 유튜브에 보여지는 거 있죠. 맨날 명품 사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저보다 연배가 좀 많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저랑 비슷하시던가. 그러면 가족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을 거고. 자녀 학원비 얼마 한 달에 뭐 2, 30만 원 더 벌려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은 뭐 그런 거를 보시면서 부러워한다거나 아니면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대세 상승이 일어나기 직전이잖아요. 2018년의 고점을 이제 2020년 코로나 하락장에서부터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고, 여기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냥 한순간으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점을 뚫는 이 순간 있죠? 이 순간 2020년 하반기죠. 2020년 하반기 때 뚫어버렸는데, 이 뚫는 순간부터 해서 급등을 해서 2021년도 1월까지 쉼없이 올라갔었거든요. 최고점으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근처 와 있다고 생각해요. 2020년대 하반기 있죠. 하반기. 저희는 지금 여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최고 전고점까지 얼마 안 남은 시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또 이게 나올 건데,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자리를 잡거나 완벽한 매매를 하고자 하신다거나 하실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무거나 올라타고 아무거나 수익 내고 이렇게 수익에 취해서 계속 허송세월을 보내다 보시면은 앞으로 올 이런 것들을 버텨내지를 못하실 거예요. 또 퇴출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주식 투자 왜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매매를 계속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매매 중독된 사람들처럼 수익을 내야지 매매를 하는 건데, 수익이 아니라 그냥 매매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명확하게 하시고, 생활비로 버는 목적이 크면요,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의 인생들까지 여기 달린 거잖아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죠? 남들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나 월급이 있는 사람으로서 추가 소득을 얻기 위해 하신 분들은 굳이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잘 안 풀린다? 그럼 조금 떠나 계세요. 떠나 계시고, 잘 풀린다? 다시 돌아오시고, 굳이 내가 버는 월급을 축내거나 사업 소득을 축내가지고 대출 끌어가지고 하실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버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매매가 뭔지부터 찾으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매매가 아니라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매매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을 최적화할 공부 방법에 집중해야 돼요. 남들이 알려주는 공부 방법도 물론 좋죠. 참고를 해야 돼요. 대신에 이제 내가 정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필요한 매매나 나한테 필요한 공부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겁니다. 내가 매매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좀 부족하다, 이걸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 3, 4년 걸렸다면 이제는 나에게 맞는 매매 스타일을 딱 정한 뒤부터는 또 1년 정도는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메뚜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자금 자체도 없고, 그리고 지금 장세 모르겠어요. 저는 장세가 좀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코로나 정점이 2021년도 초였기 때문에 지금 만 4년 걸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장세가 올해 안에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4, 5년 만에 한 번 오는 장세가 앞으로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기에 집중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락장에서 나쁜 버릇 갖고 있으면 그냥 바로 아작이거든요. 뭐 상승장에서는 나쁜 습관도 어느 정도 포용을 해주죠. 갖고만 있으면 바로 올라버리니까. 근데 그게 버릇들면 여러분들은 하락장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아작나기 시작하고 다시 월급 또는 사업소득을 벌러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기까지 한 2, 3년 썼다면 재능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재능 있으면 2, 3년 안에 자리 잡았어야 돼요. 주식에 재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요. 나는 다르겠지라고 하는 걸 아직도 갖고 계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버는 만큼은 재능이 없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최소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내 단점을 없애는 데 에너지를 쓰시면 적어도 남들 월급 버는 만큼은
주식 투자로 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아래 툭 잘라가지고 1년만 하면 된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나는 4, 5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대부분은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일 겁니다. 재능이 없다는 사실도 알고 포기는 할 수 없고 뭐 안절부절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인지하시고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자꾸 조바심 내고 뭐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막 수익 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최소 1년은 내 버릇을, 내 단점을 없애는 데 쓰셔야 되고, 내 단점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부터 자동으로 돈은 벌릴 겁니다. 이제 슬슬 새로운 분들이 아마 진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장이 좋아지면.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도 4, 5년 정도 내공이 있어요. 엄청나게 깨졌지만 그래도 내공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내공을 살려서 더 이상은 크게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